네, 반갑습니다. 꿀주먹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할 때 참고하는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순위대로 나열을 했고, 모두가 알다시피 첫 번째는 당연히 비트코인 선물, 현물 차트 두 개 다 참고를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선물에도 두 가지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 테더 무기한 선물과 그냥 선물이 있는데, 테더 무기한 선물은 말 그대로 테더로 우리가 이제 USDT로 베팅하는 것 그 차트이고, 그냥 선물은 비트코인 코인 자체로 베팅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트는 다릅니다. 이더리움 선물, 현물 차트도 참고는 하는데 선물 차트를 메인으로 봅니다. 그 다음이 테더 도미넌스, CME 캡, 나스닥, 이 순서로 저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때 참고합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패턴을 그릴 때 참고하는 편이고, 나스닥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동시에 켜고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취향이기 때문에 누가 맞고 틀리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저렇게 많이 보면 다 잘하는 거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하겠죠. 아마 대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아실 텐데 3번 테더 도미넌스와 4번 CME 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 CME 갭을 이해하려면 CME 그룹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CME 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파생 상품 거래소입니다. 저희가 매매를 하는 일반 비트코인 거래소는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는데, CME 비트코인 거래소는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 평일에만 운영을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차트가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CME 차트를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ME 차트는 트레이딩 뷰에서 심볼 럭키를 들어가신 다음에 BTC1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CME라고 나오죠. CME 선물. 이걸 클릭을 하시면 BTC1 느낌표, 네, CME 차트를 이렇게 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뚫려 있어요. 이것을 CME 갭이라고 부릅니다. CME 갭에는 이 갭을 언젠가는 몸통으로 채우러 간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이 왜 생겼냐면, 어떠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규칙 또는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걸 그냥 편하게 세력들 간의 모스부호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납득을 하고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CME 그룹이 문을 닫을 때 이게 생기거든요. 주말이나 한국 시간 새벽 2시에서 오전 7시에 움직이면 이런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ME 그룹이 엄청나게 큰 선물 거래소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CME 그룹이 문을 닫을 때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때 세력들이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력은 차트를 그릴 때 미적인 것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는데,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갭을 채운다 라고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이런 갭이 생기고 그 이후에 다시 채워진다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방식이 전부 다 다릅니다. 뭐 1시간 봉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4시간 봉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일봉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주봉에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작은 프레임까지 보다 보면 차트를 보는데 오히려 혼돈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의 경우에는 일봉 이상 프레임에서만 참고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럴 때는 역순으로 보는 게 좋죠. 월봉, 주봉, 그 다음에 일봉, 이 순으로 보는 게 좋은데, 트레이딩 뷰를 결제하시면은 2일봉, 3일봉, 4일봉, 5일봉, 6일봉까지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안 봐도 되는데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세 가지만 봐도 무방합니다. 한번 직접 월봉에서 어떻게 그동안 지켜졌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알겠지만 이게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월봉에서 크게 생긴 CME 갭이었는데 결국 이 부분도 이런 갭을 남겨놨지만 끝내 채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봉에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부터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결과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갭이 채워졌다. 이렇게 갭이 채워졌다. 몸통으로 채워져야 이 갭의 규칙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갭이 채워졌다. 여기도 갭이 보시면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예 무의미한 차트는 아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봤을 때 유의미하게 보는 거는 53K가 일단 열려 있고 36K, 28K 여기 부분은 아직 위로 열려 있는 CME 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럼 아래로 안 열려 있는지도 봐야겠죠. 주봉 관점에서 주봉은 이 아래로는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봉 관점에서도 봐야 됩니다. 일봉은 좀 갭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봉의 갭도 아직 많이 이렇게 하방도 열려 있고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아래 이런데 갭도 아직 열려 있죠. 9K. 그래서 너무 이 겉만 보고 매매를 하진 않지만 트레이딩을 할 때 참고를 하면서 이런 가로저항 부근에서 뭐 피보나치가 겹친다거나 일봉이나 주봉 몸통이 겹칠 때 좀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할 때 참고하는 편입니다. 이 차트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번씩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계속 보시다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테더 도미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는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선물에서 베팅을 할 때 USDT를 쓰죠. USDT랑 테더랑 동일한 겁니다. 테더 도미넌스, 직역하자면 테더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테더 도미넌스 차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디커플링으로 움직인다. 왜 디커플링으로 움직이냐? 테더가 오른다는 거는 가지고 있던 코인을 현금화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테더가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겠죠. 저희 같은 개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백억 그리고 몇 조 단위로 움직이는 고래들이 움직이는 테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심볼 럭키에서 USDT하고 D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럴 때 테더 도미넌스를 참고하는 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상으로는 애매한 위치인데 테더상으로는 좀 장기 추세 아니면 장기 채널 부근에 닿았을 때 비트코인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안 났는데 테더에서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난 경우에 그리고 세 번째는 테더 차트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규칙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 비트코인 관점으로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테더 관점으로는 이렇게 장기 채널의 상단 부분에 닿아 있다. 테더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은 오른다고 얘기를 했죠. 테더가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리는지를 참고하면서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너무 루즈해질까봐 구구절절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우선은 CME 갭이 무엇이고 참고할 만하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 이 두 가지 차트는 저는 항상 띄워놓고 보고 있습니다. CME 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시를 하면 되겠죠. 발생했을 때. 이 시장은 정답은 없고 근거를 통해서 확률 싸움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차트 그리고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차트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랬을 때 알기만 해서는 사실 이거를 매매에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본인이 이해하고 이 차트들을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남들 다 본다고 해서 보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참고하고 그거를 가지고 활용할 때는 본인이 그것을 제대로 알고 어느 정도 규칙 같은 것들도 찾아보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뭐 다양하게 사실 참고하는 것보다도 저는 비트코인 차트 하나를 좀 제대로 연구하고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일단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이 시장은 매매를 하루 이틀 쉰다고 망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